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잡으세요. 자,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기술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여기 보면 근데 그 이벤트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날 그러니까 그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무튼 5시 6시 요때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벽 5시 6시 요때 아무튼 ETF 현물 ETF 승인이 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건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길게 꼬리 만들었죠. 이게 길게 위에 길게 꼬리 길게 꼬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개인들 생각은 이제 현물 ETF도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아무튼 4시간짜리로 보면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개인들 같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실제 시장은 이렇게 안 가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왜 그렇게 안 가냐면 이미 상당 부분이 선반영이 됐고, 첫째는 2023, 그렇죠. 제가 했죠. 항상 선반영이라는 것은 작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을 거쳐가지고 선반영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있잖아요. 2023년도 그때 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그죠? 2천만 원부터 지금 6천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선반영이 된 거죠. 뭐에 대한 거요? 지금 여기 현물 ETF. 현물 ETF에 대한 선반영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선반영. 그러니까 이 선반영이라는 것을 개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뒤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리고 뒤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리고 하는 게 개인들이 이 선반영에 대한 경험치, 이 선반영에 대한 어떤 경험, 말로는 선반영이 뭐다 이렇게 아는데 실제 내 돈이 들어가서 베팅을 할 때 이게 지금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걸러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지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거꾸로 막 조정을 엄청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4시간 봉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 이건 이제 이건 하락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조정이에요, 조정. 그럼 이런 조정을 왜 시키냐?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막 그죠? 몇 년 거의 한 그 현물 ETF 이게 승인 나기 위해서 현물 ETF를 그게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거의 10년 걸쳐 가지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났으면 이게 엄청난 게 승인이 난 건데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6천만 원에서 그냥 금방 1억 넘고 막 1억 5천 가고 2억 가고 3억 가고 이래야 되는데 왜 거꾸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조정을 받느냐? 그렇죠. 이게 조정을 그럼 누가 시키겠어요? 이 조정을 누가 조정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사야 되는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돈도 많고 기관들은 돈도 많고 충분히 기다려가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에다가 그 개인들처럼 기관들은 어떤 하나에 막 몰빵하고 올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관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사더라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여기에 막 몰빵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처럼 몰빵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로 사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급하게 살 이유가 없고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사고 이왕이면 그저 가격을 쌀 때 사고 쌀 때 살려면 기관들이 그저 비트코인을 쌀 때 살려면 조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정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위로 올라가 있을 거지만 시간 지나면 위로 올라갈 거지만 근데 개인들은 여기 고점 대비 이만큼만 여기 윗꼬리 비트코인 윗꼬리를 왜 많이 달았겠어요? 여기 이거 개인들이 샀다가 또 물린 거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윗꼬리는 누가 만들어요? 이거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 샀다가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도 막 이때 터지고 거래량이 있잖아요. 보면 이 거래량 이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서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많이 팔고 누가 많이 샀을 거냐? 이런 얘기죠. 누가 많이 샀을 거냐?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 누가 샀을 거냐? 그거 뻔하잖아요. 개인들이 산 거잖아요. 이거 같은 업비트에서도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많이 파니까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많이 팔고 누가 많이 샀을 거냐? 뻔한 거죠. 주식시장에서 7월 26일 날 그 에코프로도 그때 꼬리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날 그죠? 에코프로 그때 막 거래량이 몇 조인가 들었잖아요. 몇 조 단위. 그럼 누군가 몇 조를 팔고 누군가 몇 조를 샀다는 얘긴데 그 누가 팔고 누가 샀어요? 당연히 세력이 팔고 에코프로 세력이 팔고 그날 7월 26일 날 누가 팔았겠어요? 에코프로 세력이 팔은 거죠. 세력이. 근데 그걸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막 그냥 경쟁적으로 샀죠.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이미 예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시켜 놓고 그럼 조정을 이렇게 시켜 놓으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이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이런 이제 가격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기관들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 개인들처럼. 그죠? 뭐 크든 적든 조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격에서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기는 해도 앞으로 이제 올라는 가는데 근데 그 위아래로 변동폭을 상당히 만들면서 갈 거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그럼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만들어야 되고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만들어서 그걸 기관들이 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 일단 2024년도 1년 동안 2024년도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변수긴 한데 그죠? 지금 1월 달이고 다음 달이 2월 달, 3월 달, 그럼 4월 달, 4월 25일인가 24일인가 그쯤 제 기억으로는 4월 한 그죠? 20 며칠이 그 반감기인데 그래서 이제 반감기에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변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 개인들은 그 현물 ETF가 10년 만에 승리됐기 때문에 이게 막 비트코인이 날아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조정을 시키면서 그러면 실망한 개인들이 또 팔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누가 살 거냐? 결국 개인들을 실망시켜서 팔게 하고 그 싼 가격에 이제 기관들 그게 세력이죠.
기관이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의 세력은 이제 기관이에요, 기관. 그렇잖아요. ETF가 나오면서, ETF가 승인이 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세력은 누구냐? 기관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간다기보다는 이 조정을 시키는 거죠. 조정을 시켜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복할 거다. 근데 반대로 지금 저희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산 건 아닌데 반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반대. 여기 보시면 쭉쭉 가잖아요. 보시면 이 막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 이 4시간 봉입니다. 같은 아까 이더리움하고 그림이 다르잖아요. 아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그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안 올랐었잖아요. 안 올랐었기 때문에 안 올랐다가 여기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횡보죠, 횡보. 횡보. 그러다가 또 위로 가겠죠. 비트코인이 좀 방향을 틀면은 또 가겠죠. 이렇게. 자, 이더리움, 그죠? 보시면 아까 그 이더리움 크래시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서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아까 그죠? 윗꼬리 달고 밑으로 확, 비트코인 같은 윗꼬리 달고, 그죠? 어디쯤에 윗꼬리 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내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받고 있죠. 다르잖아요, 흐름이. 보시면. 여기 거꾸로 올라갔죠. 보시면 비트코인은 요쯤에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요쯤에서 비트코인은 요쯤에서 꺾인 거고 이더리움은 쭉 올라가 놓고 그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도 이더리움은 쭉 올라가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림이 상당히 다르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이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 알트코인 대장이고 그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 4월달, 5월달 이더리움 뭐 또 ETF가 승인 난다 어쩐다 뭐 지금 막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겠어요? 그런 얘기를 흘리는 것이죠. 흘리는 거죠. 그래서 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지금 이제 업비트에 보면 지금 알트코인이 한 200개가 좀 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스이코인 있잖아요. 스이코인 있는데 스이코인이 자 보세요. 스이코인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이 크게 보기 위해서 월봉을 보는데 지금 보면 스이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건 업비트로 얘기하면 지금 신규 상장된 코인이에요. 상장되고 나서 업비트에 상장되고 나서 한 달, 두 달, 3, 4, 5, 6개월. 6개월을 계속 그 하락을 하는데 그것도 급하게 하락을 했죠. 급하게. 그러니까
이건 왜 하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이 우상향 주사를 이미 돌렸죠. 그죠?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해서 가고 있는데도 이 스위코인은 비트코인이 우상향에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중에도 이 스위코인은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상장을 해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조단이에요. 조단이 시가총액. 좀 아까 제가 시가총액 질문했잖아요. 시가총액이 아마 1조 된가 2조 된가 3조 된가. 지금 스위코인하고 지금 세이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대 3조 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하락을 해놓고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한 3개월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월 장대 양봉, 장대 양봉 3개를 거치면서 여기 정구점에 와 있다. 정구점에 보시면 정구점에 이 정구점을 넘은 건 아니고 정구점에 왔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느냐, 이런 그림이 왜 그려질 수 있냐. 이 스위코인이 상장을 시켜놓고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하락을 했지만 이게 3개월 만에 다시 정고점을 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위코인을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이상 95% 이상을 누가 들고 있었다? 세력이 들고 있었다. 세력이. 물론 개인도 좀 들었는데 개인은 얼마 없고 이 바닥권에 있을 때 개인은 얼마 없고 이 세력이 수익구인의 물량을 거의 다 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 차트를 보면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이 바닥권에 아까 제가 했죠.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 코인의 세력이 이 물량을 주로 들고 있는지 개인이 주로 들고 있는지 이게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3개월 전에 그죠? 여기 있을 때 중요한 건 여기 있을 때잖아요. 올라오고 나서가 아니고 여기 있을 때 이 수익권을 봤을 때 이랬을 때 이 수익코인이 지금 바닥권에 있으면서 아, 이 물량을 거의 다 이 수익코인 세력이 들고 있구나. 이게 이 차트를 해석하면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그림이 이제 제가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니까 지금 여기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제 일봉하고 주봉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수익군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은 세력이 거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코인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제가 어떤 코인이 이 시가총액 100조짜리하고 1000조짜리 아니 1000억짜리하고 100억짜리가 어떤 게 더 잘 올라갈 것 같냐 제가 질문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이 바닥권에 와 있으면서 그 물량을 거의 다 이 수익코인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기 이제 차트를 잘 해석을 해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알트코인 중에서 이게 선두주자로 출발해서 간 거예요. 선두주자.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이 선두주자로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그죠? 스레스 홀드나 그 지난주에 드린 셀도나 스레스 홀드는 이렇게 먼저 갈 코인은 아니에요. 그 먼저 갈 코인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많이 갈 코인.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익 코인이나 세일 코인처럼 이렇게 먼저 갈 코인이 아니고 먼저 갈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먼저는 안 가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갈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이 갈 코인으로서 제가 드린 거고, 앱토스는 달라요. 앱토스는 다릅니다. 그 이제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 세이코인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상장시키고 나서 여기 보면 길게 꼬리 달았죠. 이거 쫙 올렸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쫙 올렸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음봉 세 개,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이 세력이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양봉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지금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보시면 꼬리를 달긴 했지만 전고점을 넘어갔죠.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죠? 여기 이게 3개월간 하락하고 3개월. 이게 신규 코인이에요. 신규. 업비트로 보면 신규 코인. 신규 코인. 그래서 3개월 만에 전고점을 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출발한 코인이, 이 전고점을 넘어간 코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 개예요. 지금 세이코인하고 수이코인인데, 이 세이코인이나 수이코인은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이 거의 물량을 거의 다 들고 있었다는 게, 그 차트를 잘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됐던 코인이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할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미 앱토스를 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왜 세이코인, 소이코인을 얘기하냐면 알트코인들이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앱토스가 이렇게 전고점을 지금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업비트 전체로 하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세이코인하고 스이코인은 한 3개월 정도 양봉을, 그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전고점 근처에 가 있거나 전고점을 넘어가 있는 이런 코인이 지금 선두주자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본 알트코인의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해 가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고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과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만 보고 있으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갈 건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좋을 건지,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들도, 왜 자꾸 시장 얘기를 하느냐, 저희 종목 얘기만 하지. 응?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든 우량주든 개별주든, 응? 그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결국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이 코인들이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떨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가, 그죠? 앞으로 좋은 분위기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어떤 코인이든 어떤 종목을 빨리 눈치를 채서 그렇게 스타트해서 가는 종목이 있거나 그런 코인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먼저 출발해서 가면 좋지만, 응?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안 들고 있는 코인이 먼저 스타트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내가 안 들고 있으니까 저 종목이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들고 있으니까 저 코인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비록 내가 안 들고 있을지라도 먼저 어떤 종목이 출발해서 딱 가지고, 내가 안 들고 있을지라도 어떤 코인이 출발해서 딱 가지고, 그래야 그게 시장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 코인이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 종목 혼자서 움직이고 내 코인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시장 속에서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다른 종목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때가 되면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그 대박이든 그죠 중박이든 어떤 파동을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세력들의 마음이 뭔지 세력들의 생각이 뭔지 이걸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분위기, 그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 거냐 이런 것을 차트를 보면서 그것도 미래의 분위기가 어떨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자, 그럼 저희 앱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앱토스. 자, 이게 지금 추세선을 주봉에 그려놨더니 이제 월봉에서 찌그러져 있네. 보시면. 자, 이 앱소스를 보시면, 앱소스, 제 지난주에 그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잘 안 띄워져서 못 드렸는데, 앱소스는, 이제 앱소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앱토스는 아직 전고점을 근처도 안 갔죠. 앱토스 전고점 근처도 아직 안 갔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세이코인이나 수익코인이 먼저 선두주자를 출발해서 간 거예요. 출발해 간 거고, 그러면 그 코인하고 지금 앱토스하고 뭔 상관 있냐? 아니죠. 상관이 있죠. 먼저 선두주자가 있어서 딱 가줘야, 음? 그래야 또 다음 코인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가면서 나중에는 그 코인보다 더 많이 가는 이런 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앱토스 아까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세이코인하고 수이코인하고 여기 앱토스하고 그 차이가 뭔가를 잘 보세요. 그 그림에서 차이가 뭔가를 잘 보면 세이코인이나 수이코인은 이 부분이 없어요. 요 부분이 이거 잘 그 강의 끝나고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이코인하고 수이코인 월봉하고 지금 여기 앱토스 그 월봉을 이렇게 비교해서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세이코인이나 수이코인은 요 부분이 없습니다. 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없는 거고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있고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꼬리 있는 부분 여기 앱토스가 어떤 구간에 있었냐면 계속 요 구간에 있었던 거지. 저희가 들고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요 구간에 있었어요. 요 구간에. 근데 이제 요 구간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 꼬리다 그랬잖아요. 꼬리. 지금 요 구간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와 있다. 살짝 넘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거래량이 지금 생각처럼 많지 않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판 사람도 별로 안 많고 산 사람도 얼마 안 많다는 얘기예요. 그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은 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판 사람도 별로 없고 산 사람도 많지가 않다. 있기는 있지만 판 사람도 많지가 않고 산 사람 많다. 그러면 요 구간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긴 했지만 요 구간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요게 막 이렇게 거래량이 막 크게 있으면 그게 매물대가 큰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락은 하는 구간이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여기 이걸 이제 매물대라고 이제 매물대가 저는 이렇게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꺼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세력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세력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력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여기 매물대가 이게 매물대가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세력이 큰 돈 안 들이고도 쫙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 전구점까지는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앱토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앱토스가 보면 제가 아까 했던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조 정도 됩니다. 앱토스가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앱토스의 이 시가총액 3조가 이 3조가 지금 누구 돈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 3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앱토스의 이렇게 차트를 제가 봤을 때는 3조의 시가총액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조 한 8천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는 이게 이 앱토스 세력의 돈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조 8천억 정도가 이 앱토스 세력의 돈이고 여기 나머지 있잖아요.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가 제가 봤을 때 한 이게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딱 그게 아니고 대략 대략 지금 한 2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 중에서 2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세력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한, 한 2천억 정도 대략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인들 저희를 포함해서 개인들 돈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세요. 퍼센테지로 계산해 보면 지금 이게 몇 프로나 되겠냐.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지금 들고 있다고 해도 한 1,500, 2천억, 한 뭐 이 정도 들고 있다고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고 근데 지금 3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에 그 해당되는 그 물량을 지금 앱토스 세력이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판단이 돼서 지금 여기서 보면 2조 8천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세력이 1조를 벌든 2조를 벌든 아니면 수십조를 벌든 벌려면 음? 이 앱토스 세력이 앱토스가 물론 업비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앱토스가 업비트도 있고 좀 바이낸스도 있고 쭉그 여러 거래소에 거쳐서 좀 상장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은 여기저기 아무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앱토스가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업비트든 다른 거래소든 한국 같으면 해서 빗썸이든 그죠? 여기 업비트든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바이낸스에 있는 그 바이낸스에 있는 앱토스 세력의 그런 어떤 이제 그 파동에 맞춰서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어떤 파동을 만들어 갈 건데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런 캔들이든 차트든 이런 것들이 다 업비트가 아니고 그 바이낸스에 지금 가장 큰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차트를 보면 이제 비슷하죠. 이제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림이 보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이제 바이낸스 같은 앱투스라도 바이낸스에 있는 앱투스가 가장 큰 세력이니까. 업비트에 있는 앱투스 세력은 바이낸스에 있는 앱투스 세력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리겠죠. 이게 물론 비트코인도 봐야 되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2조 8천억 정도, 그 3조 중에서 2조 8천억 정도가 지금 그 앱투스 세력. 앱투스 세력이 앱투스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이제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막 솔라나나 막 이런 것처럼 막 오래된 코인이 아니고 그죠?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는데 아무튼 이 앱투스 세력이 큰 돈을 벌려면 아무튼 조 단위 이상의 큰 돈을 벌려면 결국은 앱투스를 지금 이런 가격에 팔아가지고는 그죠? 이런 가격에 팔아서는 이렇게 큰 돈 못 벌죠. 그러니까 이제 앱투스를 최소한 더 아무튼 제가 몇 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이 올려놓고 팔아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다 팔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이 들고 있는 코인의 상당 부분을 팔아서 조 단위가 됐든 수십조가 됐든 뭐 아무튼 큰 돈을 벌지 않겠어요? 알트코인은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물량의 거의 막 95% 이상, 95% 이상을 지금 세력이 들고 있고,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이 한 뭐 아무튼 천억, 이천억, 한 1,500, 뭐 한 그 정도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가 좀 세일코인이나 스위코인 아까 했던 세일코인, 스위코인이 먼저 출발했고 그래서 먼저 선두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앱투스도 이제 출발할 때가 좀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하고요. 아무튼 들고 잘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들이 또 원금 됐다고 팔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2024년도는 비트코인보다도 이 알트코인들이 좀 더 알트코인에 따라서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모든 알트코인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몇 개 알트코인은 상당히 큰 상승을 가져오는 해가 아마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게 됐을 때 지금 업비트의 그 200개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늦게 가더라도 나중에 갔었을 때 좀 더 다른 코인들보다 더 이렇게 상승폭이 큰 그럴 가능성 있는 이런 코인들을 저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지금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들여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파는 거 중요합니다.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제 나중에서 그 뭐 앱투스가 됐든 시러스홀드가 됐든 아까 그죠? 또 뭐 있어요? 셀루가 됐든 개인들 입장에서 나는 한 100%, 200%뭐 크다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팔고 났더니 막 이렇게 10배, 20배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할게요? 나중에. 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좋아요. 비트코인이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건 이제 조정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아까 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시장 입장에서 그 세력과 개인과 기관과 그죠? 이 관계를 잘 보면서 설명을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게 좋은 장이 온 거죠. 좋은 장이 온 겁니다. 좋은 장이 왔다고 금방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좋은 장이 어떤 기간 동안 쭉 이렇게 좋은 장이 지속될 때
그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그 투자든 매매든 그걸 내가 어떤 패턴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로 해가지고 결국 내 계좌에 나중에 가장 큰 수익을 싹 쌓아 놓을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막 가는 이 코인 저 코인 막 잡아가지고 5% 뛰기 10% 뛰기 하면 그게 더 막 빨리빨리 쌓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나중에 고점권에 갔을 때 누가 최고로 잘한 사람이 되냐면 잘한 투자자가 되면 진짜 많이 갈 종목을 아니면 많이 갈 코인을 그걸 남들보다 빨리 알아보고 빨리 사서 물려 있더라도 사가지고 결국 나중에 파는 것을 진드하게 잘 들고 가서 그죠? 고점에는 못 팔아도 최소한도 이렇게 고점 근처 가서 팔아서 그 매매는 몇 번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내야 이 본인들 계좌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팔면서. 근데 5% 뛰기 10% 뛰기는 뭐 파는 건 막 수없이 오지만 그 계좌가 바뀌는 건 별로 표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5% 뛰기 10% 돼가지고 계좌가 막 팍팍 바뀌어요? 안 바뀌죠. 최소한 너 어떤 코인을 사가지고 뭐 그저 5배든 10배든 예전에 하이브처럼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이제 워낙 적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막 5배를 갔더라도 팔린다고 막 계좌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근데 그런 하이브도 그때 뭐 아무튼 이게 1,000만 원을 사든 뭐 5천 원 사든 1억을 사든 그런 코인이었으니까 이게 샀으면 그 계좌가 바뀌겠죠. 이게 1,000만 원만 사도 5배면 5천이고 그죠? 1억 샀으면은 5천 샀어도 2억 5천이고 1억 샀어도 그죠? 5억이고 그죠? 5억에 다 못 판다고 해도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좌가 바뀌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을 지금 1차적으로는 이렇게 3개 가지고 스타트를 해서 아무튼 이제 매도 타이밍에 갔을 때 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복리 구조로 어떻게 이제 다음 코인을 또 어떻게 잡아서 복리로 연결시켜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을 때 내가 아무튼 내 계좌가 얼마만큼 이제 몇 배로 불어났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좀 좋은 시장이 지금 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사서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팔아서 그 다음에 다음 코인으로 어떻게 연결해 가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계좌는 뭐 지난주보다 약간 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무튼 지난주보다는 여기 약간 이게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보면 이제 시장 보면 설명해 드렸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조정받으면 계좌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이 상승하면 계좌도 상승하는 거고 이 계좌도 우상향하는 거고 시장이 조정받으면 계좌도 조정받고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받으면 계좌도 조정받고 시장이 또 우상향하면 계좌도 우상향하고 이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우상향하면 이래야 맞다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시장 따라서 계좌도 출렁출렁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시장의 조정폭보다 내 계좌의 조정폭이 좀 적으면 좋고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하죠. 그 다음에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시장의 상승폭보다 내 계좌의 상승폭이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바닥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고 계좌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될 거냐, 어떤 분위기의 시장이 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이제 그뭐 예측하고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할 거냐. 아무튼 이렇게 오르고 내리곤 해도 조정을 거치면서 상향을 하더라도
시장이 우상향을 할 거냐, 시장이 우하향을 할 거냐, 시장이 계속 횡보할 거냐. 근데 저희는 시장이 횡보만 해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시장이 횡보를 해도 저희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 왜? 횡보하는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 계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율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 횡보 구간 내에 있어요. 횡보 구간에. 별로 특별히 이제 뭐 금리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이렇고 저렇고 나오는 얘기도 없잖아요. 이제 이미 이제 그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제 내리는데 이제 언제부터 내리느냐, 3월부터 내리냐, 5월부터 내리냐, 이제 이런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그죠? 그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 달러의 가격이 내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달러의 가격이 내리면은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대비 환율은 내려간다. 환율 가지고 걱정할 건 없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뭐 그냥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막 기름값이 막 엄청 오르냐 아니라는 거죠. 유가는 여전히 폭에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뭐 미국이 막 어디를 공격하고 뭐 어찌고 뭐 미사일을 격추하고 막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는데 지금 뭐 유가는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유가는 보세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로 변동이 없죠. 이게 뭐 이게 보시면 이게 시장에서는 뭐 그런 전쟁들을 지금 그게 그렇게 큰 변수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뉴스 보면 와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막 엄청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몇 개 보셔라. 그런 얘기 듣고 막 귀가 팔랑팔랑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매주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것 보고 막 걱정하고 막 이거 또 앞으로 어떻게 돼? 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체크해 보시면 시장 별로 뭐 그저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기름값도 별로 변동이 없고 환율도 아까 그 거의 제자리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변동이 별로 없다는 건지 환율에서도 별로 변동이 없고 여기 보시면 원유에서도 별로 변동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막 마치 막 그 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에 또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 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환율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별로 변동이 없다. 그렇다고 또 우리 시장이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런 조정은 그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왜 조정을 받냐? 그 이유가 딱 있잖아요. 거기 삼성전자 거기 그 가족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이부진하고 그 홍 거기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조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요. 그 왜 팔았냐? 그건 상속세 내려고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보시면. 막연하게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어, 여기 왜 오늘 이렇게 또 바닥에 흘리는 게 누가 많대? 살고 누가 팔았냐 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기관이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팔았고 이렇죠.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이때 차트 보시면서 설명할 건데 코스피도 조정받고 코스닥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가 조정을 더 받았죠. 지금 보면 그것은 아까 삼성전자가 조정을 했으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왜 내려왔냐? 누군가가 이렇게 조 단위로 파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이 코스피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아까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죠.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신용잔고 있잖아요. 신용잔고가 지난주만 해도 17주 됐는데 약간 늘었어요. 약간 많이 늘은 거 아니고 살짝 늘었는데 이건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조금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늘리겠어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신용 미수를 뭐 많이 늘린 건 아니고 살짝 늘어났다.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개인들이 신용 뭐야, 미수가 그래요? 늘고 시장이 내려가면 신용 미수가 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증시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은 지금 막 그 전쟁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지금 그 지난주만 해도 나스닥이 조정받았는데 그죠? 그 다음 일주일은 나스닥이 다시 돌아나가잖아요. 보시면. 이제만 뭐라 이 그러나 안 나스닥은 되냐? 이렇게 어. 지금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따라가면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조정받고 지금 코스닥도 살짝 조정받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왜 조정을 받냐? 그 미국 시장 비슷하게 따라가지. 그것은 우리 시장을 보시면 자,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여기 고점 찍고 여기 지금 한 1주, 2주, 그죠? 2주 이상 지금 이렇게 조정이에요. 제가 때는 하락이라보다는 조정인데 왜냐면 이제 여기서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죠? 여기나 여기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왜 조정을 더 받았냐?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삼성 그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주, 한 2주인가 3주인가? 아무튼 3, 4주 매도를 하면서 그 삼성전자를 매도하니까 삼성전자가 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라 그럴 그것도 때는 그거 삼성전자 사모? 혼자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꾸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고 내려간다. 이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는 코스피를 끌고 내려간다. 그 삼성전자 혼자 오르거나 삼성전자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지수를 끌고 다닌다.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항상 이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항상 연결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이건 제가 매주 이렇게 보여드리면 설명하지만 본인들이 혼자 보실 때도 오늘 삼성전자가 내려간다. 아, 그럼 코스피 내려가겠구나.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아, 코스피가 올라갈까? 반대예요. 코스피가 내려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내려가는 모양이구나. 코스피가 올라간다. 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다는 얘기죠. 거의 맞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구로 거의 코스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진 않지만 그 그걸 확인을 한번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그도 코스닥도 조정을 받지만 코스피만큼은 안 받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그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왜 아니 이제 코스피는 아까 삼성전자를 파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럼 코스닥은 왜 조정을 받느냐 여기 왜 조정을 받냐 이건 또 뭐 때문에 이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 코스닥은 조정을 왜 받냐 이게 지금 개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를 개인들이 저기 고점에 사면서
말로는 뭐 3년 들고 간다, 5년 들고 간다 했지만 지금 몇 개월 들고 가서 보니까 몇 개월 들고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근데 다른 섹터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있죠. 그죠? 거기 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그죠? 그 반도체주라든지 반도체 업종주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3년 들고 간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3년 들고 간다 5년 들고 간다 그것은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내 종목이 흘러내릴 동안에 다른 종목들도 계속 흘러내릴 거거나 못 가거나 그러면 3년 5년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떨어졌거나 못 가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안 들고 있는 업종의 어떤 종목들이 가는데 올라가는데 그것도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면 말로는 뭐 3년 들고 가고 5년 들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들고 못 간다. 그래서 드디어 개인들이 지난주부터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개인들도 지난주부터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종목을 팔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그 많이 들어가 있던 에코프로나 그 2차 전지 종목에서 빠져나오니까 팔고 나오니까 그게 올라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팔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비중이 절로 크잖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이 절로 큰 그 2차 전지 종목들을 개인들이 지난주부터 팔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미국의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2차 전지를 지금 안 팔았으면 지난주부터 개인들이 팔고 2차 전지에서 탈출을 안 했으면 이 코스닥이 이렇게 나스닥처럼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 횡보하거나 이랬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여러 번 했잖아요.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도 혼자 올라가면서 그저 시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또 내려갈 때는 또 시장을 끌고 내려가면서 그저 시장에 또 마이너스를 주고 지금 그 연장선으로 지금 가고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장이 조정받는 건 끝한 게 코스피가 조정받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고 지금 코스닥이 조정받는 것은 2차 전지 종목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것은 코스닥이 조정받는 것은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저희가 들고 있는 업종이나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그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렇다는 걸. 자, 이제 종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응? 응? 삼성전자가 이거 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여기 하나 없냐? 저기? 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여기 지금 장대음봉 두 개 나오잖아요. 장대음 이게 지금 아까 그 삼성그룹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 상속세 낸다고 지금 몇 조를 좀 팔았잖아요. 이제 아까 뭐 계속 파는 게 아니고 두 번으로 끝난 거죠. 파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서 팔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이제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양봉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또 턴하겠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업종 종목들도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이렇게 고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내려온 것은 조정이다. 아무튼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보시면 여기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3일째 거쳐가지고 이 장대 여기 보면 캔들은 적은데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누군가 좀 많이 팔고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보시면 여기 가격 대비 여기 좀 많이 싸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이평선들도 보시면 여기 62평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상향. 그러면서 일단은 반등으로 나오겠죠. 반등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전구점, 이 전구점 근처를 넘어가면 이제 상승이 되는 거고, 아무튼 전구점 근처를 향해서 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는데 삼성전자처럼 조정은 안 받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냥 조정이죠, 조정. 뭔가 이렇게 큰 악재가, 이 종목으로서 큰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의 영향 따라서 조정을 받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 팔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지금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림하고 아까 코스닥 그림 이렇게 조형만 나오고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그죠? 에코프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아까 코스닥 이렇게 조정받는 거하고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정받는 건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이 조정하고 지금 이제 이 조정의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뜨진 않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흐름이 좋죠. 카카오를 보시면 이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카카오가 여기 주봉을 보시면 지금 카카오 제가 그때 뱅크도 드렸죠.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 게임즈 늘 흐름이 지금 다 좋습니다. 그 지금 제가 했던 여기 30주 이평선을 올라섰고 지금 올라섰는데 이제 카카오를 좀 길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저기 뭐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혹시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금방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추세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근처 왔고, 그 다음에 요런 근처, 그 다음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이런 게 매물대예요. 요런 데. 이런 데를 다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걸리고, 세력 입장에서 이게 카카오를 이렇게 이제 크게 가지고 가려면 세력 입장에서 이런 데를 다 아무튼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 17만 얼마 이게 정고점 있잖아요. 이 정고점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이제 금방은 아니겠지만 몇 년 지나서 보면 이 정고점을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는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근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문제인데 혹시 이제 카카오를 이런 데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좀 잘 참고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카카오나 이런 것도 사셨으면 또 많이 사셨을 테니까 그 주변에 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본인들 원금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수익은 나중이고 원금 안 올 거냐. 근데 이제 결국 카카오 이런데 사신 분들도 결국 이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원금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몇 년 걸리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아무튼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도 흐름이 좋습니다. 네이버도 조정을 잘 받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카카오보다 조정을 더 받고 있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조정을 받는데 지금 그 각도는 지금 카카오가 각도는 더 좋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이버도 지금 조정을 잘 시켜놓고 있는데 카카오 쪽 세력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면. 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뭐 하늘바이오 파마 잘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제 주봉 보여드리고 설명했는데 주봉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요 선이 중요한 선이고 30주선이요. 주봉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별주든 우량주든 이렇게 중장기로 아무튼 중장기로 이렇게 종목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봉이나 분봉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4시간짜리로 쭉 설명해 드린 거고, 혼자 보실 때는 주로 이렇게 주봉, 월봉 중심으로 보셔야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멘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한 2, 3주 이렇게 딱 조정시키고 또 올려놓고 또 한 1, 2주 조정시키고 있잖아요. 보시면. 또 이렇게 한 2주 올려놓고 또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조정받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개인들이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냥 쭉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몇 배씩 가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중장기로 잘 가려면 이게 내가 미래의 그 종목의 차트를 그렸을 때 진짜 우상향을 해서 2배도가 있고 3배도가 있고 4배도가 있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이평선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이평선 30주 이평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 30주 이평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만 알고 있어도 그죠? 이런 변동성 이렇게 내려올 때가 문제잖아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좋은데 아까 그러니까 코인에서 아까 수익코인, 세이코인 같은 경우가 3개월에 걸쳐서 딱 양봉 3개 만들고 딱 올라오면 지금 우리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걸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물론 나중에 앱투스에서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 되지만 근데 그 스위코이나 세이코인은 그 장대 양봉 월봉 3개가 나와 있는데도 그냥 덤덤하잖아요. 보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앱투스에서 막 월봉 3개가 막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계좌가 어떻게 될 건지. 자, 삼성물산도 여기 지금 30주 이평선 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더니 또 여기서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살짝 조정받잖아요. 보시면 조정을. 그러니까 우상향을 해서 나중에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다 조정은 필수다. 중간중간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조정을 되는데 뭐 국내 문제가 됐든 아까 집안 문제가 됐든 뭐 전쟁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다 이유를 대서 조정을 시키면서 가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봉으로 보면 막 엄청 흔든 같지만 이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30주 이평선. 그냥 이 30주 이평선은 안 깨잖아요. 보시면 깨면 탁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상향을 할 거란 얘기죠. 이게 깨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부터 이런 선을 기준으로 관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그림이지만 누구한테 막 물어보고 여기 가서 알아보고 할 필요 없이 밥 안 먹어? 만약에 내가 밥. 이런 데서 샀다. 이게 주봉입니다. 이런 데 샀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앞으로도 더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깨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막 몇 배짜리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그쪽 여기만 해도 이렇게 5만 원대 있을 때잖아요. 5만 원대 요 근처 위에서 사가지고 했으면 그죠. 시간은 2023년도 작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사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그러면 여기만 해도 벌써 한 5배잖아요. 5배. 그런데도 이게 추세가 깨졌다면 이게 이쪽으로 내려갔어야죠. 여기 깨고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추세선 위에서 그 30주 이평선에서 이게 지금 그 캔들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러다가 장대 양봉 이런 거 한두 개 나오면 쫙 올라가는 것이죠. 주봉으로서 이렇게 잔잔히 올라가다가 그죠? 이런데 이렇게 잔잔히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을 딱 세우고 그러니까 딱 고점 가고 그다음에 이런데도 그죠? 잔잔히 가다가 양봉 세우고 또 음봉 세우고 다시 제자리 왔다가 그 다음에 양봉 2개 세우니까 딱 올라가고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또 양봉 세우겠죠. 주봉으로 언젠가.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에 뭐 세력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특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코인 시장이 지금 중요한 시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저희는 크든 적든 이게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종목이든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 속에서 이 종목들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흐름과 연결되면서 내 종목이든 코인이든 아니 비트코인이든 이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흐름들도 시장과 관련해서 그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고 왜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종목이든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량주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차트가 캔들이든 이평선이든 아무튼 거래량이든 이런 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갈 건지 그런 것들을 맞든 안 맞든 그죠 이왕이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계속 이렇게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위주나 아니면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코인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 지나간 종목이라고 해도 제 카카오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 카카오를 왜 계속 설명드리고 있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공부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를 적죠 사진 않더라도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어떤 차트, 이게 저희가 공부 자료로서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종목이 우량주로서 이런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만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게 좀 그런 그림들을 차트로서 이렇게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기 지금 바닥권부터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을 내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걸 그런 그림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장기로 계속 봐가는 게 중요해서 나중에 진짜 카카오가 저기 17만 원 넘어가면
17만 원 넘어갈 때까지 저기 카카오가 밑에서부터 아까 카카오 있어요. 보시면. 그 미래 얘기지만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거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데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이게 내려올 때도 설명드리고 계속.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게 카카오가 막 이런데 10만 원 근처 가 있고 또 막 15만 원 근처 가 있고 또 이게 막 17만 원 근처 가 있고 나중에 막 20만 원 근처 가 있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라는 종목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이게 카카오를 내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아무튼 한 주를 사든 뭐 몇 주를 사든 본인들 자금이 맞춰서 제가 아직 포트폴리오 넣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타임인사는 넣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종목이 많아서 제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이 카카오 같은 것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로 넣어도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그쵸? 보시면 지금 물론 과거를 보고 써는 거 아니지만 저는 과거를 보고서 이거 바닥이다가 아니고 저는 제 눈에는 카카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바닥권에서는 지금 이게 아무튼 저희가 막 이렇게 몰빵이나 아니면 막 한 종목에 승부 걸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쟤는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제가 이 카카오가 계속 괜찮다고 얘기하면 수강생분들은 그냥 이럴 때 한 주라도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사보는 거고 제가 사라고 않더라도요. 그냥 많이 사지 마시고 한 주라도 사놓고 그러면서 제 설명을 듣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를 진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겠다. 이게 안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지금도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들 때인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종목을 잡겠죠. 그러기 전에 제가 카카오를 지금 아무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작년 아무튼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때부터 설명 이런 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런 데. 그러면 이럴 때도 그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차피 카카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부도 하고 그럼 일단 이런 데서 한 주 이렇게 사보는 거예요. 한 주를.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사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진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겠다 제가 판단이 되면 그때 포트폴리오 넣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막 카카오 1억 사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으로서 이렇게 좀 자주 저희가 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부자로서 이렇게 자주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일단은 한 주 정도 사보세요. 한 주 정도. 한 주 정도 사보시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그때 포트폴리오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봐야 그 차트가 감각이 생겨요. 본인들 돈이 이렇게 한 주라도 들어가 있어야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 아 그죠? 본인들이 계좌에서 그게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한 주니까 부담이 없긴 하지만 한 주를 사면 저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음? 자, 이제 그건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막 그런 종목을 여러 종목 설명드리는 거 아니니까 몇 종목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언제부턴가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한 주 정도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보세요. 막 그 돈 가지고 막 무슨 대박 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종목이 이게 차트 대비 어떻게 가는지 그 종목 가는 것 대비 차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려 가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